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힐링 약사의 영어 단어 쉽게 죽기 클래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단어는 SUPPLY 아는 분? 그렇지. 와, 박수 치세요. 네. 공급. 수요와 공급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수요와 공급. 네. 근데 한자나 영어는 우리랑 반대로 된 말도 있어요. 우리는 수요와 공급인데 영어는 공급과 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supply and demand 이렇게. 이거는 supply는 공급하다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Supply. supply, Supply. supply. 그냥 누가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 친구들이 와서 갑자기 네가 1억을 벌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돈 좀 써뿌려라. 우리 빵 하나씩 사줘. 써뿌려라. 이렇게 얘기해. 서프라이. 우리한테 과자 좀 공급해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플라이. 정확한 발음은 서플라이인데 써뿌려라. 갑자기 1억 벌었으면 우리한테 100원짜리 빵은 하나씩 사줘. 써뿌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플라이가 많이 쓰는데 상수도 그러면 우리말로는 위에 있는 물 이래서 상수도잖아요. 그죠? 하수도는 상하 밑에 흐르는 물 해서 하수도. 근데 이제 영어로 상수도는 뭐냐면 워터 서플라이 물 공급. 우리는 말하면 우리말은 위에서 내려온다. 상수도. 옛날에 우리는 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원시적으로 먹었잖아요. 그죠? 수도 개념이 아니고 하수도는 밑으로 흐른다. 지금도 하수도는 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땅 밑에도 하수도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demand 나온 김에 DEMAND 아는 분? 수요와 공급. DEMAND demand 하기도 하고 demand 하기도 하고 이게 수요예요. 수요. 우리는 수요와 공급, 걔네는 supply and demand 그러면 공급과 수요가 되죠. 그러니까 영어와 우리말은 이게 어순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한자도 그렇죠. 한문도. DMAND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적어보세요. Demand. demand, Demand. demand. 이게 이제 이건 공급, demand는 수요. 비슷한 말 같지만 반대라고 볼 수도 있죠.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이제 요거 CHARG 아는 분? 요금. 그렇지. 와. 이 말은 우리말 하에서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charge가 붙었어?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한번 따라서 해보죠. 요금, 책임도 돼요. Charge. charge, charge. 어떤 사람이 발로 찼어, charge. 그러면 치료비 요금을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죠? 요즘은 강아지도 함부로 차면 안 돼요. 동물병원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 강아지가 어디 가서 밤에 혼자 덜다 차가지고 왔는데 엉덩이 뼈가 다 나갔는데 치료비가 180만 원, 아니 480만 원 나왔어요. 지 몸값은 그거 몇십만 원 밖에 안 될 텐데 다 우리 집은 유기견이라. 근데 동물병원 갔더니 480 나오더라고. 와. 몸값보다 더 많이 나와요, 치료비가. 오는 발로 차지. 그러면 치료비 요금을 책임지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동물이나 발로 차면 안 돼요. 차지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charge, 차지, charge, 차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차지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금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죠. 지금 우리 일상 용어에서는. 그 다음에 SERIOUS 아는 분? 와, 두 분 다 맞췄어요. 박수 치세요. 진지한도 되고 심각한도 되고. 요즘 20대는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 상황이 시어리스해 이렇게까지 하더라고. 그 상황이 심각해 이 말을 자기네끼리 그 상황이 시어리스해 들어보신 적 있나? 자기네끼리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영어를 한국말해서 많이 쓰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선생님 시대에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건 뭐 심각한 진지한. 그래서 이가 아직은 이제 우리 아드님들은 아닌데 나이가 이제 70 넘어가면 이가 시리어스? 그러면 통증이 심각한 거죠. 이가 시리어스? 나중에 이가 약해지면 이가 시려져요. 그러면 이제 잇몸영양제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가 시리면 통증이 심각한 거지. 예. 따라서 하세요. 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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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ous. 심각한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그렇죠. serious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ly를 붙이면 부사형 전미사가 돼요. 그럼 진지한에다가 부사형 전미사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두 분 다 맞춰서 다 박수 치세요. 진지하게. 우리도 지금 농담 삼아 장난치는 거예요? 진지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미있지만 진지하게 하는 거죠. 엄마들도 이 시간 피곤할 텐데 오신 거고, 그죠? 네, 일부러 시간 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ly 붙은 거. 따라서 해보세요. ser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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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하게, 그지?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crime. 와, 박수 치세요. 범죄, crime. 지금 나오는 단어들은 다 중요도면에서 다 중요한 거예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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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me. 이렇게 하세요. crying이 뭔지 아는 분, crying. cry까지가 우는 거예요. 그럼 ing는 울고 있는, ing는 뭐뭐 진행 중.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할 때, 그 일이 진행 중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그 일이 아직도 ing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들어보셨나? 네. 그 일이 아직도 ing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일이 아직도 진행 중이야? 이렇게. 그래서 ing는 진행형이란 뜻이에요. 지금도 일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때린 깡패가 저지른 범죄. 깡패가 애기 때린 애기는 뭐 하고 있어요? 크라잉 하고 있지, 울고 있지. 예. 그러면 그 사람은 뭐야? 크라임을 진 거지. 범죄를 진 거지. 애기를 때리면 안 되지. 그리고 요즘 애기들은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많아요. 엄마, 아빠, 보물이 옛날에는 둘 결혼하면 둘은 낳는데 요즘 하나 낳는 사람이 많아. 진짜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지금 출산율이 0.75인가? 뭐 0.8인가? 그럼 뭔 뜻이에요? 부부 두 분이 결혼해서 한 명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뭐 0.75면 곱하기 2하면 4명이 결혼해서 1.5명? 네, 20명에서 10명도 안 된다. 그 저출산이죠, 완전히. 0.7 얼마는 엄마, 아빠 두 쌍, 사람 4분이 결혼해서 1.5명 낳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기들 엄청 소중한 거예요.
거의 안 나는 상태에서. 선생님 시대는 뭐 보통 3명, 많으면 뭐 5, 6명. 선생님도 6남매니까. 그게 아주 많은 게 아니었어요. 네. 그렇고, 요거는 이제, 프라퍼. 옛날에 한번 이거 살짝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적당한. 네. 우리가 뷔페 식당 가면 너무 많이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적당히 먹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적당한 양만 퍼라 퍼.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한다. 그래서 적당한 양만 퍼라 퍼. 그래서 프라퍼. 여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P-R-O-P-E-R. proper, 프라퍼. proper, 프라퍼. 그러니까 항상 이게 프라퍼 할 때는 엄마가 내가 뷔페 식당 가는데 적당한 양만 퍼라 퍼. 그 음성이 들린다고 연상을 하세요. 네, 프라퍼. 네. 그러면 프라퍼에다가 ly를 붙이면 무슨 전미사가 될까요? ly. 아는 분? ly. 그렇지, 부사용. 와, 박수 치세요. 그러면 프라퍼에다 ly 붙이면 뭐가 되냐면 적당하네? 부사니까 뭐가 될까요? 그렇지, 적당하게. 적절히, 적당하게. 이거 따라서 해보세요.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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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ly. 그래서 properly 적당하게, 적당히. proper 적당한 이렇게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proper가 적당하니까 ly를 붙여서 적당하게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그 단어를 만든 사람의 의도까지 우리가 가야 어떤 단어를 처음 볼 때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이 단어 이렇게 쪼개 볼 수 있다고. 이 단어는 왜 이렇지? 왜 이름도 안 그래요? 오승용 그러면 그냥 이름을 대충 지었겠어요? 엄마 아빠가 고민하거나 어디 장명소에 갔겠어요? 그렇죠. 승자는 뭐로 할까? 윤자는 뭐로 할까? 이게 보통 고민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또 한자 있는 이름으로 할까? 한자 없는 이름으로 그냥 순수 우리말로 할까? 거기까지 고민한다니까요. 그렇듯이 단어 만드는 것도 그 사람의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기반과 간섭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REST는 뭘까요? 그렇죠. 또 그렇죠. 나머지. 근데 나머지라는 말 쓸 때는 그냥 레스트를 쓸까요? 앞에 더가 붙을까요? 보통 나머지라는 말 쓸 때는 정관사가 더가 붙어요. 휴식은 그냥 레스트고 나머지란 말 쓸 때는 더 레스트 이렇게 많이 써요. 네. 레스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rest, 레스트. rest, 레스트. 발음 아주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이거 휴식이란 말 참. 나머지 시간은 휴식하라. 엄마가 이러면 제일 좋겠죠? 나머지도 되고 휴대가. 주은아 이제 공부 너무 많이 했어. 제발 좀 나머지 시간은 휴식하라. 이런 말 들을 정도면 되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제 govern, govern 이건 무슨 뜻일까요? govern 너무 작다 그 시가.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게 통치하거나 다스리할 때는 막 독재자처럼 해야 될까요?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도록 해야 될까요? 고분고분하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분고분하게. govern, 고분고분하게. 이거 엄마 마음이지, 그죠? 엄마는 고분고분하게 듣도록 혼내키지. 예. 근데 요즘은 뭐, 인권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안 그럴까.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많이 때렸어요, 잘못하면. 어떤 선생님은 수업 가르치다 말고 누가 졸면 분필을 던져
깨우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럼 주위 사람까지 다 놀래.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그런 일 없지 싶은데 아마. 요즘 그랬다가는. 네, GOVRN 해볼게요. GOVERN. govern, govern. govern. 다스리다야. 그러면 여기다가 MENT 명사형을 전미사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government. 뭐가 될까요? 다스리다, 통치하다의 명사형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통치도 되고, 통치하는 기관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어려운 말로? 정부. 와, 맞아요. 정부가 돼요. 이렇게 영어 단어 공부할 때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고, 이 단어를 자꾸 연상해보는 훈련을 가능합니다. 통치하다의 명사형이 뭘까? 내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공부예요. 그냥 거버먼트 정부, 거버먼트 정부 나중에 있다고 뭘 외웠지? 이러는 거고. 아, 거버는 고분고분하게 잘 듣도록 통치하는 건데 고분고분하게 잘 듣도록 통치하는 기관은 뭘까? 아, 정부구나. 이렇게 자꾸 연상을 해야 이게 오래 남아요. 연상기억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 거버먼트도 한번 해보자. government, government. government, government. 끝에 MENT가 붙어서 먼트 하는 건 다 명사형 전미사예요. advertisement. advertise는 광고하다. MENT 붙으면 광고. 이런 식으로. 먼트가 붙으면. 그 다음에 이거 CONFUSE. 아는 분? 그렇지. 예, 네, 혼란시키다. 네. CONFUSE. 따라서 하세요. confuse, confuse, confuse. 집안에 들어오면 퓨즈라는 거 아세요? 퓨즈? 예. 큰 퓨즈 중에 어떤 것을 차단할지 혼동하다. 왜 어떤 전기 배선 고장 났을 때 고쳐야 될 때 그냥 덥석 이 전기를 만진 게 좋을까요? 적어도 스위치를 내리고 퓨즈를 내린 다음에 만지는 게 안전할까요? 그렇죠. 퓨즈를 내리면 온 집안의 전기가 다 끊어지는 거죠. 퓨즈, 그죠? 그 상태에서 만지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퓨즈를 연상하세요. 큰 퓨즈 중에 어떤 것을 차단할지 혼동하다.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뭐가 고장나서 어떡하지? 이러다 보면 평상시 같으면 퓨즈 찾아서 뚝 할 텐데 당황하면 더 못해요. 그래서 당황할수록 오히려 침착하라.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뭐 바쁠수록 뭐 돌아서가라. 그런 것도 다 그 속담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confusion은 혼동하다, 혼란시키다. 먼저 번에 퓨즈는 한번 했죠, 그죠? 연결하다, 혼합하다, 뭐 퓨전 음식 됐고. 그러면 confusion은 동사인데 여기서 e를 떼내고 ION을 붙이면 명사형이 돼요. 그러면 혼란의 명사형은 뭘까요? 혼동하다의 명사형은 뭘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 단어하고 이거는 가족이네.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제 컨퓨전 해볼게요. confusion, confusion. confusion, confusion. 네. 이제 이 단어하고 가족이라는 거 이해하셨어요? S가까지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이런 교육은 아주 유익한 교육이에요. 가족이다 이렇게 알아내는 거. 엄마들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 학교 다닐 때? 이 가족이라는 거. 얘랑 어근이 같네? 이런 거. 최근에도 이제 현직 영어 선생님이 전화 와서 물어봤는데 영어 교육과에서도 그냥 외우라 그러지 이렇게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진 않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는 분. ADVANTAG 뭘까요? 와, 이거는
이것도 우리말화 많이 쓰는 거 많이 봤어요. 예. 은근히 우리말화 돼 있는 거 단어 알아도 우리가 단어를 많이 건져요. 근데 이렇게 정확히 알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대충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예, 정확히 알지 않으면서. 따라서 해보세요. advantage, advantage, 미국식 발음이에요. advantage, advantage, 둘 다 맞아요, 그죠? T를 D하게 미국식으로 발음하는 것도 맞고, 우리 귀에 듣기에 정확히 advantage 하는 영국식 발음도 맞고. 근데 요즘 흐름을 보니까 선생님 때는 무조건 미국 영어가 뭐 90% 우위였다면 요즘은 50대 50으로 다 영국 영어도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 같아. 제가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완전히 우리나라 교육이 미국식 영어였다면 지금은 영국식 영어도 50%, 미국식 영어도 50%. 아침에 이 선생님은 출근할 때 영어 방송 들으면서 출근하거든요. 습관화돼 있어요. 딱 차 타면 영어 뉴스가 나와. 거기 보니까 거기서도 영국 영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advantage, advantage. 이러면 이제 미국 사람 된 거예요. advantage, advantage. 이러면 영국 사람 된 거예요. 근데 철자를 연상하기에는 어느 나라 게 더 좋아요? 영국 게 더 좋아요. advantage, T를 발음하니까. 미국식은 T라기보다 D 비슷하게 나와요. 이건 뭐 유리한 점, 이점. 선생님이 박사과정 할 때 그 학생들 사이에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거 뭐 어드밴티지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 20대 학생들이. 이걸 그냥 쓰더라고. 그거 뭐 유리한 점 있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탁구 칠 때도 이 용어 써요. 이제 11대 뭐 8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건데, 11대 11, 12대 12 이렇게 하면 듀스라래요. 그럼 듀스에서 한 점 먼저 딴 사람을 어드밴티지 1 그렇게 얘기해요. 그 탁구 용어 중에 하나도 어드밴티지라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어드밴티지 외우기 쉽게. 어두운 곳에서 뱀은 튀지 않아. 뱀이, 사람이 볼 때는 징글맞지만 뱀이 생존하는 데는 유리하죠. 그죠? 뱀은 튀지 않으니까 사람이 잘 발견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뱀, 튀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억지로 말을 만드는 것 같지만 억지로 말을 만드는 것 자체가 공부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엄마들은 동의하세요? 그러면 그거 내가 생각한 게 된다고. 그냥 단순히 외운 건 나중에 까먹는데 내가 말을 막 만들어 봄으로써 그게 오래 기억이 남아요. 꼭 선생님이 한 방법 아니라도 주은이나 순이가 스스로 만들어 봐도 괜찮아요. 이거는 딱 이게 답이다 이게 아니에요.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지금도 외국 여행 갔다 오면 그 지명을 외울 때 그냥 안 외워요. 그걸 내가 말을 만들어 봐요. 그러면 안 까먹어요. 외국 해외여행 갈 때 그냥 막 가잖아요. 나중에 그 지명도 기억 안 나. 어디 갔다 와서 그러면 나라 이름밖에 대답 못 해.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 그걸 이제 우리말로 만들어 보면 그 지명이 기억 남아요. 그 다음에 요거. 릴레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렇죠. 계주. 교대, 전달하다. 릴레이 경기 이런 말은 선생님 어릴 때도 썼어요. 이건 아주 옛날부터 거의 우리말화되어 있다니까. 엄마들끼리 릴레이 경기 한다는데 그걸 영어로 써보세요. 그러면 못 쓰는 분도 꽤 있지 싶은데? 철자 다 맞게 쓸 수 있는 사람 많을까요? 못 쓰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릴레이 경기 한다 이 말은 해요. 우리말식으로. 근데 그 영어로 써보세요. 그러면 쓸 수 있는 분이 더 많을까요? 못 쓰는 분이 더 많을까요? 거의 우리말화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relay, 릴레이 미국식이요. relay, 릴레이 relay, 릴레이 이게 봐요. 이제 명전동후. 명사는 앞에 액센트를 주고 동사는 후 뒤에 액센트를 줘요. 이게 이제 교대, 계주 이럴 때 한번 발음 들어보세요. 이 명사예요. relay, 릴레이.
그럼 이게 이제 동사 전달하다로 되면 들어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relay, relay. 이거는 뭔가 녹음이 잘못된 것 같다. 이거 선생님이 할게. 얘보다는 선생님이 더 잘할 것 같다. 교대 계주는 따라서 하세요. relay. relay. 전달하다는 relay. relay. 이래야지 그래. 또 이거 뭔가 원어민이 틀렸다.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리가 뭐겠어요? 예? 그렇죠. repeat, resume, 리가 붙으면 다시예요. lay는 뭘까요? LLY. 아는 분? 네이만 딱 띄었다. 그러면 뭘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릴레이가 왜 릴레이가 될까? 레이는 뭘까요? 엄마들 대답해 보세요. 레이 딱 띄면 뭘까요? 릴레이 경기에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각하는 것도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주은이가 먼저 달리고 뒤에 승윤이가 바톤 터치해. 그러면 바톤 터치가 어떻게 할까요? 손을 이렇게 놓고 겹칠까요? 안 겹칠까요? 겹친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레이가 뭐냐면 놓다, 두다. 이런 거 생각하는 것도 공부예요. 이거 뜯어보는 거예요. 리는 다시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 근데 레이는 뭘까?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 레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공부예요. 이제 지금 방학이니까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이런 방학 때 되면 이런 걸 혼자 이렇게 한다고 어떨 때는 15시간 영어 공부한 적이 있어요. 어떨 때 한 달 내내 영어를 15시간 하다 가면 친구들이 볼 때는 어떻게 나는 영어를 가지고 놀다 왔는데 친구들이 볼 때는 다른 차원에 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15시간씩 30일 공부하다가 방학 끝나고 나타나 봐요. 차원이 어떻게 해서 친구들하고 15시간씩 30이라면 학교 다닐 때 한 6개월 공부만큼 해요. 학교 다닐 때 한두 시간밖에 못 빼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는 학습은. 네, 이게 그래서 방학이 중요한 게 방학 때 내가 몰입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 81년도에 가정교사 할 때는 여러분처럼 이제 방학 때 그 엄마가 저한테 얘를 하루에 4시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부탁하는 사람도 있어요. 4시간 수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아침 먹고 가가지고 점심 먹을 때까지. 그 4시간은 보통 학생들 한 8시간 한 공부 분량? 그 정도 진도 빼는 거지. 심각하게 공부 안 하지. 놀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레이는 놓다. 이런 뜻이에요. 레이 해볼까요? Lay. 레이. Lay. 레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는 것은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레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제일 많이 쓰는 사회적 용어가 뭘까요? 엄마들 대답해 보세요. 레이? 뭘 쓸까요? 레이?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레이아웃. 그 레이아웃 우리가 한글로 많이 쓰죠? 그 단어가 레이예요. 근데 레이아웃 할 때 레이가 이 레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 많을까요? 선생님이 자꾸 새로 차린다. 그럼 뭐 이렇게 진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레이아웃 한다 그래요. 그냥 한글로 레이아웃 한다고 대답을 하지 우리말로 그 레이가 이 단어라고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죠. 전혀 연결을 못 짓죠, 그죠? 리 띄고 레이에다가 out, 아웃은 알죠? out, in 붙이면 레이아웃이 되는 거예요. 레이아웃 해볼까요, 한번? 이게 뭐냐면 책을 배치하는 거나 건물을 배치하는 거나 어떤 상가를 새로 차릴 때 이런 가구 배치하는 것도 레이아웃 한다 그래요. 레이아웃 따라서 해보세요. 레이에다가 out, 아웃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레이아웃 하고 릴레이, 레이 다 따로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결 지어 보는 거 이게 우리 학습법의 아주 가장 연상기호법의 정점이죠. 따라서 하세요.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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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아웃. 미국 사람은 밥을 안 먹었나? 영국 사람 해보자. layout, 레이아웃. 그렇지. 얘는 이제 밥 먹고 나왔네. 네. 그래서 봐요. 릴레이 계주. 계주 경기에서 바톤을 교대해서 전달하다. 그 시체 다르죠? 릴레이 계주 경기에서. 릴레이 경기 이런 거나 계주 경기나 같은 말이에요. 그죠? 바톤을 교대해서 전달하다. 그래서 릴레이는 다시 서로 바톤 타치할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같이 놓잖아요. 그걸 연상해야 돼. 손을 놓고. 1m에서 바톤 타치가 돼요? 야, 던져봐 이러면서 계주 경기 하나? 이렇게 해서 던져 그러나? 아니죠. 손에 갖다 딱 줘야죠. 던지다가 그 땅에 뚝 떨어지면 그 주는 시간에 상대편은 벌써 한 10m는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트는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RELH 여기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RE가 다시고 노타인데 이게 다시 놓고 이렇게 되는 거는 뚝 떨어지는 걸까요? 관계가 되는 걸까요? 관계가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보세요. 요거 이제 릴레이트 해볼게요. RELATE. 요거는 관계시키다, 관계가 있다예요. re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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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 그래서 릴레이 따로 외우지 말고 릴레이 그럼 릴레이하고 뭐 관계 있네. 관계시키다가 관계 있네. 이건 말 되네. 이런 여기 다 같은 형제 시간이에요. 그래서 릴레이 경기 2명의 선수가 바톤으로 관계시키다. 릴레이는 혼자 다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400m를 4명이 뛰면 자기는 100m만 열심히 뛰고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다 잘 뛰어야 우리 편 이겼다는 거지. 한 사람만 잘 뛰도 마지막 주자가 가다가 코 올리고 넘어지면 꼴찌하면 앞에 앞만 잘 뛰어도 헛방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냐가 중요한 거지 중간에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슬로우 앤 스테디 윈스 레이스. 빠르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 성격도 재치가 있거나 기발한 아이들은 없는데 했던 거 꾸준히 하는 거는 뭐 누구한테 뒤지지 않아요. 했던 거 꾸준히 하는 사람이 나중에 더 승리해요. 얼마나 한꺼번에 확 하느냐 보다. 그리고 릴레이 관계시키다의 명사형은 뭘까요? 관계. 그렇죠. 그래서 이건 relation. 따라서 해보세요. relation, relation. relation, relation. 그래서 관계를 relationship 이렇게 그런 거 들어보셨나? relationship. 먼저 번 했죠. SHIP가 단독으로 나오면 배. 어떤 단어 뒤에 가면 상태, 뭐 신분, 직위. 그러니까 relationship 그러면 관계 상태. 너네 둘이 relationship 좋아? 이렇게 묻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관계 좋아? 사이 좋아? 예. between you and me relationship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예. 관계. 예. relation이 이제 관계라도 되지만 관계된 사람은 뭐예요? 친척이에요, 남이에요? 친척도 되죠.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 했죠. relative. 친척. relative나 relation이나 어근이 같아요. relative 해봤죠, 그죠? 네, 사촌은 영어로 뭘까요? 사촌? 그렇죠. 오랜만에 만나는데 키가 커진. 사촌이 키가 커진, 많이 커졌네. 커진. 그렇게 연상을 하랬죠. 그 다음에 요거, DETERMINE. 조금 어려운 듯한 단어인데 이건 뭘까요? 절신.
그렇죠. 박수 치세요. 결심하다, 결정하다. 이거는 선생님이 실제 경험인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총학생회장, 중학교 총학생회장을 했거든요. 중학교 때 공부에 대해서 학생회장 하면 좀 공부하는 시간이 좀 뺏길 것 같아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전부 서원 이래가지고 총학생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봐요. 친구들이 뒷떠밀어서 학생회장이 하기로 그냥 결정된 거예요. 뒷떠민. 친구들이 너 하라고 뒷떠민 거예요. 실제 상황이에요. 예. 이게 뭐냐,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Deter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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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심하다, 결정하다. 그래서 친구들이 뒷떠밀어서 학생회장 회의로 결심했다. 뒷떠밀어서. 아까 뒷떠밀어서 이제 회장하기로 결심한 거고, 명사형은 이를 빼고 ATION은 무조건 명사형 전미사예요. 어떤 단어가 ATION 붙이면 무조건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심하다의 명사형은 뭘까요? 결정하다의 명사형은 뭘까요? 그렇죠. 이거 따라서 하세요. Determination. determination. 그렇지. Determination. determination. 와, 발음 좋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비교적 쉬운 단어인데, POCKET 뭘까요? 그렇죠. 이건 엄마들도 알아. 특히 대구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할까, 이거를? 저도 대구 와서 그거 처음 배워서, 저걸 저렇게도 발음하는구나. POCKET. 주머니란 뜻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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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cket 되고, pocket 되고. 근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냐면, 뽀켓도. 그게 대구 말에 남아있더라고. 뽀켓도. 예. 그게 일본 사람들이 영어 발음하는 방위법이거든요. 뽀켓도. 저는 처음에, 저렇게도 발음하네. 예.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Pocket. pocket. 예. Pocket. 예. 이런 말 들어보셨나? 포켓볼? 포켓볼이 뭐예요? 예. 포켓볼이 어떤 포켓에 넣는 거지, 그죠? 그런 걸 연상하시라고. 그래서 이걸 배울 때 그냥 포켓, 주머니 이렇게 배우지 말고, 그래서 포켓볼이, 그게 주머니구나. 걷다 넣는 거구나. 또 이렇게 농담하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20대 청년들끼리. 그거 아까 맛있는 거 어디 있으니까. In my pocket.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대. 들어보셨어요? 내 주머니에 넣었어. 이 뜻이지, 그죠? In my pocket.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연상하든 간에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거. MONSTER 아는 분. 이거는 어떻게 빨리 알죠? 어릴 때 같이 놀았나요?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재밌었어요? 예. 포켓몬스터가 주머니에서 나왔나? 머리에서 나왔나? 그 포켓이 이거예요. 주머니에서 고양이가 나왔어요? 괴물이 나왔어요? 정확하네. 요즘은 있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런 캐릭터에도 포켓몬스터 있었는데. 게임으로 해요. 요즘에 아주 유명한 게임이에요. 그래요? 다니면서 그래요? 그거를 잡아 넣어요. 게임에다가 그 게임에다가. 저는 그건 모르네. 엄청난 사람들이. 재밌어요?
신랑 가봤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 포켓몬스터가, 포켓은 무슨 뜻이라고요? 몬스터는 뭐라고요? 그쵸. 이거는 외우기 쉽네, 그죠? 너무 쉽나, 이거는? 봐요. 포켓몬스터란 주머니에 넣어 다닐 정도로 작은 괴물. 선생님은 이 게임 시대가 아니에요. 준이 엄마 시대도 이거 없었죠? 포켓몬스터? 근데 지금 유행을 외국에서 들어와갖고 이제 유행을 해서 예.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아, 그래요? 현재 많이 해요. 이게 키로수 걷는 키로수에 따라서 돈도 들어오고. 아. 그 키로수에 어느 정도 걸어가면 그 지점에 뭔가가 있어요, 동물이. 그러면 그걸 잡아 넣어야 돼. 아. 잘하시네. 재밌겠네. 따라서 하세요. Monster. 몬스터. Monster. 몬스터. 그 다음에 요거 해볼게요. VOTER. 무슨 뜻일까요? 네, 박수 치세요. 그러면 VOTE까지는 뭘까요? 그렇죠. 야, 이제 이런 거 다 딱 연상 짓네. 끝에 ER이 붙으면 뭐뭐 하는 사람 이런 뜻이 그죠? teach, teacher. 가르치다,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 boat, boater. 네. 이거 따라서 해보세요. VOTER. 어려운 말로 유권자란 말도 해요. 투표자, 유권자. Voter. voter, Voter. voter. 미국식은 거의 border 비슷하고 영국식은 확실하게 voter하고 다시 한번. 미국. Voter. 미국 가서 이렇게 발음하세요. 이제 영국 비행기 타고 넘어갔어. Voter. voter. 예. 그 다음에 이거 맨션. 이제 주의할 게 어디 아파트 같은 거 맨션이라잖아요. 그거하고는 철자가 달라요. 맨션, 맨션 이거 달라요. 예. 너무 우리말은 비슷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MENTION. 맨션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언급하다, 말하다. 말하다에 말하다. 따라서 하세요. Mention. mention, Mention. mention. 그래서 어떤 사람 보고 사람아, 남자 사람한테 시원하게 말 좀 해봐. mention. 승윤 남자야, 승윤 매나 시원하게 말 좀 해봐. 그게 mention이야. mention. 예, mention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population 뭘까요? 네. 그렇죠. population. 인구, 주민. 따라서 하세요.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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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세요. 마을 인구, 주민에게 밥을 레이션. 왜? 승윤이가 사법고시 붙었어. 그럼 밥 한 번 내도 되지? 승윤이 엄마 밥 한 번 내지 않겠어요? 예, 마을 인구 주민에게 밥을 레이션. 예, 예, 밥을 레이션. 예. 한 번 따라서 하세요.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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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참고로 population은 이제 중학생 수준 단어고 조금 어려운 단어는 인구가 많은 뜻의 popular 뜻이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PUL까지는 똑같고요. ATION을 떼내고 OUS를 붙여요. POPUL OUS. 그럼 인구가 많은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한번 슬쩍 넘어갈게요. 따라서 해보세요. Populous. populous.
Populous. populous. 근데 연상은 되죠. population이 명사면 형용사형 전미사 우유어를 붙이면 인구가 많은 우리 이제 그 정도 실력 되죠, 그죠? 전혀 모르는 어려운 단어도 한번 우리가 추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individual. 아는 분 individual. 네, 그렇죠. 와, 이거는 뭐냐면 개개의 개인의 individual. 따라서 하세요.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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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개인의. 예를 들어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라 그러면 respect for individual freedom. individual, 개인의 자유를 individual freedom 이렇게 얘기해요. freedom 알아요? freedom. 자유, freedom. 뭐가 아니면 자유를 달라? 그런 것도 구호도 있어요, 그죠? individual. 그 다음에 요거 이제 recent 아는 분? recent. 그렇죠. 최근의, 근래의. recent. 따라서 하세요. Recent. recent. 미국 사람이 저 기운이 없네, 항상. 다시 한번, 영국 사람. Recent. 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최근에. 이거는 아주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recent. 그리고 여기다가 요 recent에다 끝에 ly를 보면 뭐가 될까요? ly를 붙인다면? 그렇죠. 와, 이거는 기립박수 쳐야 된다. 부사형 전미사라는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최근의 근래에서 부사형 전미사 ly를 붙이면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죠. 야, 박수. 와, 오늘 여기서 수업 맞춰도 되겠다. 이렇게 어떤 거에다 붙이는 걸 연상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예요. 고등학교 형아들도 이거 못하는 사람 더 많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ly를 붙이면 뭐가 되냐면 부사가 돼서 최근에가 돼요. 따라서 하세요.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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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는 처자를 여기서 뭐 recently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recently 하자고요. 우리는 영어 회화나 듣기는 우선이 아니고 두 번째고 독해하는 게 더 우선이에요. 그렇다고 듣는 거 잘못해도 된다, 발음 틀려도 된다고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잘하면 좋지만 우선 우리가 더 90% 중요한 거는 읽고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 철자가 뭔가 더 정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거 PHYSICAL 아는 분? 물질적인. 이건 아주 중요해요. 어려운 단어인 듯한데 이게 중학교의 답인도 단어예요. PHYSICAL 육체의 물질적인, 물리적인. 따라서 해보세요.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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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세요. 기지개를 피지. 왜? 엄마들이 기지개 피우면 애기 뭘 키 큰다 그러죠, 그죠? 키 크려고. 그래서 피지클. 이거는 육체의 키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키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피지컬. 이런 말도 있어요. 피지컬 트레이닝? 뭐세요? 피지컬도 그냥 우리말로 쓰는 사람들도 봐세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네. 피지컬을 그냥 쓰더라고요. 육체 건장하네. 멋있네. 그런 거, 그죠?
다시 한번.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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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ysical. 그래서 물리학이라는 게 뭐냐면 정신적인 거예요,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육체도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이게 다 어근이 같아요. 피지. 이 물리학이라는 단어 어려운 건데 이거를 알면 이거를 쉽게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피직스, 물리학, 피지컬, 육체 따로 외워요. 근데 우리는 이거 육체 보이는 거네? 물리학은 뭐 정신적인 이런 뜻이 아니잖아. 만져지는 거잖아. 아, 피직스, 물리, 말 그대로 물리, 우리말도 물질, 물자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연상시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오늘 단어 중에서는 우리가 이게 안 중요한 단어가 하나도 없다는 거. 다 이 단어도 릴레이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단어 할 때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고 릴레이션을 지어서 연결된 단어를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줍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걸 집에 가서 한번 또 이렇게 연결을 지어보라고. 선생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만들어 봐도 돼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해야 돼요. 내가 들었던 걸 바탕으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단계 이렇게 가는 거지 붕 떠서 가는 공부는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때 초등학생이 갑자기 대학교 갔다 온다고 따라가겠어요? 선생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부를 별로 잘하진 않은데 서울대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 미달에. 그 사람이 졸업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그거 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한 단계 천리길도 하는 공부로부터 스텝 바이 스텝,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내가 하루 공부한다, 이게 예산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가 오락한다, 이건 아주 안 좋은 쪽으로. 하루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수업도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